러브 딜리버리 라디오 반주의 편. 안녕하세요. 러브 딜리버리에서 반주의 역을 맡은 성우 이명호입니다. 네, 되게 떨리네요.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설레고 걱정도 되고 하는데 얼마 전에 반주의 스토리가 오픈됐는데 여러분 모두 다 플레이 하시고 이거 라디오 들으러 오신 거 맞죠? 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또 성우 라디오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께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질문을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반주의 스토리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반주의 스토리 대본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대본을 봤을 때 중간중간 이 깨알 같은 그런 개그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피식 웃으면서 약간 푹 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소소한 재미가 있는 반면에 또 옛날 오빠와의 스토리 같은 부분에서는 그런 감동 포인트가 요소요소에 있어서 개그와 감동이 잘 어우러진 스토리였다, 이런 느낌이었고, 저만 잘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브 딜리버리 마지막 녹음이었는데 마지막 녹음을 할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셨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마지막이라는 그 말이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마지막이라니까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주위의 매력을 더 재밌고 더 매력적이게 잘 살리고 싶은데 내가 잘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주위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녹음했을 때 엔딩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도 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러브 딜리버리 스토리를 권라떼 스토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반주의 스토리도 기대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여러분의 기대치에 얼만큼 미쳤을지 잘 모르겠지만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품 후반부에 갈수록 점점 심장 쫄리거나 두근거리는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냥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생각해 보면 외국인이 찾아왔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처음에는 저도 처음 읽어봤을 때는 외국인이 왜 욕을 하면서 막 얼굴에 막 인상을 쓰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를 테러하러 온 줄 알고 굉장히 긴장했어요. 주위를 해치려는 줄 알고. 그랬는데 주인공이 딱 멋있게 막아주고, 또 나중에 그 외국인이 나간 뒤에는 누나 손에 더러운 거 묻는 게 싫다 이러면서 네, 굳은 일을 도맡아서 자기가 이렇게 처리해줬을 때 많은 분들이 심쿵하지 않으셨을까 해요. 이게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의 그런 설렘 포인트가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제가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누나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처리할게,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조금 멋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나중에 주인공한테 사고 났을 때 왜 첫 만남에서 사고 났을 때 왜 다친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고 치킨부터 챙겼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 기다리게 하는 게 싫다. 그 주인공이 자기 어릴 때 그런 경험 때문에 누군가 기다리게 하는 게 싫고 약속을 어기는 게 싫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겠지만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갈 부분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임팩트가 남았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기 싫다. 이게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조금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명호 성우님께서 러브 딜리버리 녹음하신 것 중에서 진짜 이것만큼은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연기 장면과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최고로 연기를 잘했다 이 부분은 조금 잘 모르겠고 그냥 재밌게 연기했던 부분은 그 놀이기구 탈 때 네, 비속어와 그 비명을 같이 지르는 그 부분이 뭔가 연기하면서도 조금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오빠 얘기를 할 때 우산이 있는데 왜 비를 다 맞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오빠가 우산을 들고 뛰기 힘드니까 나한테 빨리 오려고 비 맞고 뛰어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회상신이 있었는데 참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오빠와의 그런 어렸을 때의 추억, 그런 사랑받았던 기억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이 우산 들고 빨리 오려고 했던 그 회상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왜 나중에 사장님이 딱 등장했을 때 그 주인공이 경기를 하면서 뭐 사장님 잘생기지 않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돈 많냐 뭐 능력 좋냐 뭐 체력은 뭐 안 좋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사장님 얘기를 하면서 뭔가 비교를 하잖아요 자기랑. 근데 계속 뭔가 그 주인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주인공이 계속 의문의 일피를 당했을 때 그때 조금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인데 내가 이렇게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이상하죠? 라고 주인공이 물어봤을 때 주희가 되게 배려심 있게 내가 며칠 연락이 안 되면 기분이 어때? 막 이렇게 물어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막 질문을 하다가 마지막에 썸 타는 관계면 그럴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훅 들어오는데? 이런 기분이었어요. 주희 막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대본이 약간 주인공이면 심쿵했겠다.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서 주희가 화끈한 부분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반주의 스토리에서 이명호 성우님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가장 몰입이 잘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가장 몰입이 잘 됐던 부분은 후반부에 사장님이 이 주희한테 막 대쉬를 하다가 안 되니까 막 들이받잖아요. 막 얘를 해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 사장님을 거절하는 그 부분 있죠. 약간 사장님이 너 걔가 왜 좋냐 이러면서 뭐 걔가 뭐 능력이 있냐 뭐 하면서 약간 사장님을 디스하면서 약간 참교육 시켜주면서 이렇게 철벽 치는 부분에서 약간 통쾌했고 제가 연기를 하면서 통쾌했고 그리고 되게 극적인 부분이긴 한데 주인공이 오토바이로 저를 구해주면서 대신 치여서 구해주면서 막 안돼 하면서 울고 했던 부분에서 많이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장면이 극적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이렇게 딱 지르다 보니까 실제로 마이크 사용할 때 너무 소리가 커서 마이크가 터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약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몇 번 NG가 났어요. 그래서 한 몇 번 했더라? 한 대여섯 번 계속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이게 소리를 지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감정이 점점 조금 미묘하게 달라지기도 하고 아까 테이크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아쉬움도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최고의 결과물을 위해서 계속 마이크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감정 쓰는 걸 조절하면서 여러 번 테이크를 갔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부분은 이게 어떤 장면에서 힘들었어요 라기보다 이 캐릭터 설정할 때 주인은 착하고 또 착한 캐릭터잖아요. 원래 배려심도 많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런 천사 같은 캐릭터인데 이번 주의 스토리에서는 가끔씩 보면은 이게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한 게 맞겠지? 라고 제가 짐작을 해서 연기를 처음에는 했는데 오잉? 약간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아픈데 뭐 옷차림이 조금 가볍거나 들어오라고 하거나 좀 바퀴벌레 잡는데 나중에는 막 아주 능숙하게 막 때려잡죠 제가. 네, 그리고 놀이기구 탈 때 막 손을 막 잡고 그리고 막 술 취했을 때도 막 이리 와서 누워 막 이러면서 첫 키스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얘는 굉장히 순수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물론 순수한데 뭔가 의도가 있나? 막 이런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내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주이니까 착하고 순수하게 연기해야지라고 했는데 연기하면서 PD님과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했는데 PD님께서는 이거 일부러 그런 거다, 의도적인 거다라고 다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요? 라고 해서 다시 녹음을 가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순수하고 어느 정도까지 얘가 의도가 있는 걸로 설정을 해야 될까? 이런 게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어렵고 그렇더라도 전 제가 맡은 인물을 사랑해야 들어주시는 분들도 사랑을 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희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얘가 뭐 단순히 얘를 꼬시려고 얘랑 잘 해보려고 그냥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주희는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주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은 모르지만 주인공을 배려해서 주인공이 잘 이런 거에 뭔가 서툴고 먼저 표현을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표현을 해준 게 아닐까. 자기 마음을 표현해서 주인공에게 뭔가 더 마음을 열 수 있게 이끌어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비겁한 변명인가요? 네, 어쨌든 저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 조금 그 인물을 사랑해야 연기가 잘 나오기 때문에 주위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또 너무 착한데 너무 순한 맛이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매운맛 요소를 조금 첨가해가지고 매력을 극대화한 게 아닐까 싶고요. 네, 주인공의 마음을 여는데 조금 도움을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처음에는 주인공을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주위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다른 의도가 있게 접근하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주인공을 보면 굉장히 자기 일에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그리고 되게 진국이잖아요. 네, 주희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매력을 느끼고 주희도 처음에는 자기 마음을 몰랐다가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주희도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주인공의 마음도 주희가 조금씩 노크하면서 열어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엔딩.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 대본 받고 엔딩을 아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3개의 엔딩, 배드 엔딩, 먼 훗날의 엔딩, 트루 엔딩이 있는데 각 엔딩들이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떤 엔딩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가볍게 배드 엔딩이라고 하죠. 그 석세스 해가지고 네 나중에 칼같이 우린 그동안 고생했고 여기까지 하자 약간 이렇게 끝내는 부분에서는 꽤 쿨한데 약간 재밌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약간 내가 또 괜한 짓을 했구나 이런 후회가 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칼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재밌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이 주인공이 이 석세스라고 그 말을 해가지고 오해하는 부분 있잖아요. 오해받는 부분이 처음에 대본 볼 때 진짜 약간 뿜었어요. 푹 이렇게 푹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트루 엔딩을 보면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엔딩은 트루 엔딩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해피 엔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에 라디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단순해서 열린 결말, 뭐 현실적인 결말보다 그냥 해피엔딩이 좋아요. 네, 주인공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엔딩이 좋은데 물론 라떼처럼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딱 막힌 뭔가 결론이 딱 지어진 그런 행복한 결말은 아니지만 일단은 둘의 오해가 풀렸고 그리고 어쨌든 둘이 좋은 관계로 끝을 맺게 돼서 트루엔딩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다치긴 했지만 그리고 사장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장도 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도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트루엔딩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의 엔딩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참 현수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먹먹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냥 주인공한테 아니 그냥 물어보지 너 왜 그랬냐 아유 네 등짝 스매싱을 한 장 딱 이렇게 막 때리고 싶더라고요. 네 혼내고 싶더라고요. 네 사실 뭐 현실에서 만약에 제가 주인공 입장이었으면 저라도 조금 물어보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물어보고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관계를 개선시켰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도 참 먼 훗날에 다시 만나서 재회를 하긴 했지만 그때까지 주희가 이 주인공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뭐 순정을 바쳤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인공은 이미 오해에서 비롯된 사랑을 믿지 않게 된 병이 생겼잖아요. 약간 냉소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한 그 엔딩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일 수 있는 게 이게 약간 어느 정도는 실화를 바탕으로 직접 겪은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말 현실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인지 조금 더 먹먹한 기분도 들고 그때 나오는 음악이 음악이랑 같이 그 상황 딱 마지막 그 시나리오 멘트 딱 화면에 뜨고 난 다음에 뭔가 굉장히 막 마음이 뭔가 약간 점점점점 느낌?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선호하지는 않는 엔딩이다. 하지만 작품을 위해서는 이런 엔딩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또 있었어요. 건라떼 스토리보다 더 매워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어휘도 매웠고 특히 19금스러운 대사가 많았죠? 라고
네, 질문을 주시기도 하고, 또 비슷한 질문으로 반주의 스토리 트루 엔딩이나 먼 훗날의 엔딩에서 현수와 주희가 사랑하는 장면이 대사나 묘사 면에서 꽤 적나라하게 표현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을 연기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관련해서 다른 후일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좀 비슷한 맥락의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네, 네, 매웠죠. 네, 아주 매웠습니다. 네. 네. 일단 라떼는 캐릭터도 개성이 있고 또 굉장히 매력 있고 세고 강렬한 부분이 있는데, 주희는 좀 순한 맛이잖아요. 원래 또 착하고 너그럽고 그런 배려심 많은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임팩트를 주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희의 매력을 잘 살릴 수 있을까, 재밌게 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작진분들도 스토리를 구성할 때 고민이 많으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큰 사건들을 이렇게 막 터트리기보다는 이 주희와 주인공의 관계성을 좀 이렇게 소소한 사건들로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순한 맛 캐릭터의 이 매운맛 스프를 조금 첨가해서 스토리를 맛있게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미리 협의된 부분이 아니었어서 PD님께서 저희가 좀 대본을 매운맛으로 썼는데 소화 가능하신 부분까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생각한 매운맛과 이 PD님의 매운맛의 기준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남녀의 차이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네, 그리고 저는 약간 단어가 세다고 느꼈는데 또 PD님은 상황적인 부분이 세다고 느끼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단순히 야한 게 목적이었다면 조금 제가 소화하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뭐 야한 걸 보여주려고 이거를 했다기보다는 주희가 주인공이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스토리 전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연기니까, 전 연기자니까 라고 생각해서 연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일러스트랑 같이 이 스토리랑 같이 보니까 조금 더 약간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래서 조금 장면이 야릇하게 묘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랄까, 야한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꽁냥꽁냥한 부분의 한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저는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갑자기 목이 타네요. 네, 여러분 물 한 잔만 마시고 올게요. 네. 네, 왜 목이 탈까요? 네. 아무튼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명호 성우님 씨발이 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 네, 세상에서 제일 귀여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귀엽게 욕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 네, 일단 네, 귀엽다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대본에는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고, 또 대사도 살짝 달랐어요. 그런데 제가 쉽게 입에 맞게 좀 어순도 좀 바꾸고 대사도 조금 살짝 수정을 했는데요. 이 주희 같은 캐릭터가 뭔가 평소에는 절대 욕을 안 할 것 같은 캐릭터잖아요. 근데 뭔가 이성을 잃었을 때 욕을 하는 게 굉장히 반전의 그런 매력이 느껴져서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제가 진짜 놀이기구를 탔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놀이기구를 실제로 주희처럼 진짜 잘 못 타요. 그래서 전에 상호를 말하기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그 놀이공원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가장 무섭다는 그 놀이기구를
자의로 탄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탈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타게 됐는데 저 진짜 그때 소리 지르는 걸 넘어서서 펑펑 울면서 탔어요. 네. 진짜 목이 다 쉬고 막 약간 진짜 내릴 때 약간 기어 나오는 느낌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와 정말 후유증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뭐 다른 놀이기구 탈 때 저는 진짜 벤치에 앉아서 진짜 한 몇십 분 쉬다가 겨우 막 이렇게 정신 차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실제로 놀이기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게 더 찐으로 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뭔가 그 공포스러운 상황과 그런 게 뭔가 시읒 비읍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긴 했지만 네, 제가 실제 놀이기구를 탔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조금 더 그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러브 딜리버리 반주의 스토리 유튜브나 실시간 스트리밍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셨다면 스트리머나 시청자 반응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네,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는 못 봤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업로드된 걸 봤는데 이게 뭐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뭐 7, 8시간까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이 굉장히 긴데 어느 순간 제가 시청자 모드로 끝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어떤지 그냥 궁금하니까 좀 봐볼까 이런 처음에는 이렇게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제가 연기를 했지만 저도 모르게 빠져서 정말 7시간 넘는 클립을 봤어요. 끝까지 봤어요. 네, 이게 제가 연기할 때는 당연히 몰입해서 연기를 했는데 이게 상황상 의도치 않게 웃긴 부분들이 있나 봐요. 이게 누가 봐도 웃긴 포인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연기를 하고 그리고 제작자분들이 대본을 써주셨을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부분까지도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다른 부분을 볼 때 좀 재밌었고요. 여기서 웃으신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는 진지한데 왜 웃지? 약간 근데 저도 시청자 모드로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그 스트리머 분들이 주인공이 멋있는 말 할 때는 짜식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또 약간 바보같이 행동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답답해하고 그런 부분 보면서 저도 같은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채팅창이 굉장히 작게 보이고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가가지고 다 읽지는 못했는데 가끔 뭐 굉장히 재밌는 드립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특히 저는 웃겼던 게 뭔가 그 결정적인 장면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장면들인지. 네, 그럴 때 채팅창 속도가 갑자기 미친 듯이 빨라져요. 막 5배, 10배씩 평소에는 띡 이 정도로 올라오던 채팅창이 갑자기 띠띠띠띠띠띠 막 올라와요. 그러면 너무 그게 웃긴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채팅하시는 게 웃기고 또 제가 또 스트리머 분 중에 옥냥이 분 것도 제가 봤는데 그분께 7시간 넘었던 것 같아요. 네, 막 뭔가 주인공이 뭔가 잘했다 이런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막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막 나가시더라고요. 그때 괜히 저도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왜냐면 저도 약간 막 그런 내적 소리 지름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같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게 뭔가 저랑 같은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좀 웃었던 것 같아요. 이게 PC 모드로 하거나 뭐 자기 혼자 플레이할 때와 다르게 이렇게 유튜브나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면 다른 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보는 게 좀 그런 재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볼 때 느끼지 못한 그런 공유하는 느낌 때문에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성우 라디오도 더 빨리 녹음을 할 수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막 약간
입 벌리고 계속 이렇게 시청자 모드로 보다 보니까 막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저도 모르게 한번 빠지면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게 좀 저도 딱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늦어졌네요. 네, 빨리 여러분께 찾아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네, 또 질문 몇 개만 조금 더 볼게요. 네, 이명호 성우님도 바퀴벌레 무서워하시나요? 네, 무서워요. 네, 바퀴벌레를 좋아하는 거는 바퀴벌레 가족만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바퀴벌레 가족 빼고는 지구상에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바퀴벌레 애호가 빼고는. 네, 아마 바퀴벌레는 제가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제가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갑자기 갑분싸? 네. 아무튼 이게 저는 이게 바선생이라고 하죠. 네, 바선생을 보면 사실 보는 것도 기분 나쁘고, 이게 잡아도 기분이 나쁘고 못 잡아도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계속 이게 잡을 때도 너무 싫고 잘 잡기도 힘들지만 잡을 때 느낌도 싫고 못 잡아도 계속 찝찝하잖아요. 이게 어딘가에 집에 남아있을 것 같은 기분 때문에 하루 종일 생각나고, 그래서 뭔가 되게 힘든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주희가 나중에는 막 어머 이게 뭐야 하면서 툭 잡잖아요. 근데 오야 스냅 능숙한데 약간 이런 거 보면서 저도 대본 보면서 어머 이랬거든요. 약간 내숭이었던 거잖아요. 전에 바퀴벌레 나왔다고 했던 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연기할 때는 정말 내숭이 아니라 정말 바퀴벌레가 무서워서 누군가 필요해서 주인공을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했는데 이게 내숭인 걸 알고 나니까 참 귀엽더라고요. 네, 이게 연기였구나 싶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 기억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명호 성우님은 따로 SNS는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이런 질문이 있는데, 네, 저는 아직 SNS는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명하게 잘 활용할 자신이 없어서 참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자신의 뭐 근황도 올리고 홍보도 하고 뭐 지인들과 소통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성격이 막 그런 걸 막 사진 올리고 막 그런 성격이 잘 안 돼요. 그렇기도 하고 조금 자신이 없어서 제가 혹시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하겠는데, 또 이런 거 하려면 좀 되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네, 저도 참 부지런해져야 하는데 저도 열심히 성우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살면서 언젠가 제가 잘할 자신 있을 때 여러분께 뿅 하고 짠 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주의 스토리에서 현수의 피아노 고백 스토리가 나오는데, 현수처럼 고백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너무 좋죠. 네, 피아노 쳐주면서 고백하면 굉장히 멋있죠. 네, 멋있기도 한데 이게 꼭 피아노를 쳐서 멋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원래는 하나도 못 치던 사람이 뭔가 나를 위해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해서 보여준다는 게, 그런 노력이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치더라도 긴장하면서 떠뜸떠뜸 이렇게 치더라도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더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능숙하고 화려하고 뭐 멋진 것보다 그냥 능숙하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한 모습, 또 손편지나 따뜻한 말에 담긴 그런 진심 어린 고백, 이런 게 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좀 네, 이런 정성, 진심 이런 데 더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네요. 이명호 성우님, 술 취한 모습 및 간간히 나오는 애교가 섞인 말투가 정말 어울려요. 네, 네, 평소 이명호 성우님은 이런 애교 섞인 말투나
술 취한 모습에서 비슷한 말투를 하시나요? 네요? 네. 저는, 네. 연기죠. 네. 저는 사실, 제가 참 애교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게 뭐 남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애교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행동하는데, 그냥 제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웃기게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건가? 저는 그냥 하는 건데 사람들이 뭔가 제 대답이나 행동에서 약간 또 되게 웃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거나 막 즐기거나 그런 편은 아닌데 일단 기분이 좋고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시면 그럴 땐 또 술을 잘 마시는데 또 막 취하고 그러진 않지만 조금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업이 되고 목소리가 커지고 뭐 텐션이 높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현실에서는 제가 취했을 때 연기에서 보여드리는 뭔가 혀도 꼬이고 애교스럽기도 하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현실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 하지 않는 주사를 연기를 통해서 뭔가 그런 취해보는 경험이 되게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냥 실제로 취할 때 말고 취한 연기를 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갑자기 목이 마르네요 또. 네. 우와 물이 내려간다. 네, 여러분 이 주사 연기할 때, 술 취한 연기할 때 좀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이 재밌어 해주시니까 저도 조금 더 과감하게 재밌게 취해보는 것 같아요. 점점 이게 제가 전속 때부터 취한 연기를 어떻게 의도치 않게 종종 하게 됐는데 할 때도 재밌고 반응을 나중에 볼 때도 재밌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연기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취해보시라는 게 아니라 취한 연기를 그냥 막 해보세요. 네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도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심하다 뭐 재미있는 거 없나? 그냥 괜히 취한 연기 해보세요. 괜히 취한 척하고 전화해보시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되려나? 네 아무튼 취한 척 해보는 거? 취한 연기 해보는 게 저는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호 성우님은 쉴 때 보통 무엇을 하면서 쉬시나요? 네, 이런 질문이 있네요. 원래는 어렸을 때는 제가 여기저기 뭐 잘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집순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줄이 없을 때는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로 드라마나 영화 정주행 하거나 또 유튜브를 보면서 덕질을 합니다. 네, 저도 덕질을 하는 스타가 있어서 네,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 유튜브라는 게 아주 무서워가지고 네, 알고리즘의 그 유혹이 있잖아요. 계속 떠요. 막 한번 관련된 영상을 보면 이것저것 막 새로운 못 보던 영상들이 계속 뜨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딱 키면 막 아침이 돼 있고 이런 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요새 자꾸 늦게 자가지고 네 새나라의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또 요새는 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네 요새 날씨 제가 6월 날씨를 진짜 좋아하는데 특히 6월의 밤 날씨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되게 시원하면서도 기분 좋게 활기찬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6월의 밤 날씨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해 떨어지고 저녁에 한강에 간 적이 있는데요. 친구랑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좀 달리기를 했어요. 네, 갑자기 막 달리고 친구랑 농구장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네, 네 누가 공을 버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축구장에는 불이 꺼져 있길래 농구장에 가가지고 둘이 넌 저쪽에다 나, 난 이쪽에다 눕게 해가지고 갑자기 한밤중에 네 농구장에서 축구를 하고 막 달리기도 하고 했는데 와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막 이렇게 운동이죠 나름. 네, 하고 운동하고 몸 움직이고 하니까 힘든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러너스 하이란 말 아시죠? 이게 달리다 보면 느끼게 되는 쾌감 같은 게 있는데 제가 그런 달리기 선수처럼 많이 달리진 않았지만 이게 달리니까 몸이 힘든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자꾸 뭔가 권장하는 방송이 돼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시원한 밤에 계속 달리는 거, 달리기와 취한 연기 해보는 거, 네, 일단 2가지죠. 네, 또 생길지도 몰라요. 네, 일단 여러분 2개 기억해 주시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너무 급 마무리가 막 되네요. 거의, 네,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온파이어나 시팍의 첫 인상이나 느낌이 궁금합니다. 네, 시팍님, 네, 뭔가 이 아이디 같은 이름을 말하는 게 굉장히 뭔가 강렬한 이름인데, 참 시팍님은 댄디한 직장인?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만남 때, 저희 첫 녹음 때 정장을 깔끔하게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되게 어려워 보이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를 알고 나서는 생각보다는 나이가 있으시다. 근데 굉장히 정말 어려 보이신다. 정말 초동안이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굉장히 깔끔하게 뭔가 정장을 입고 오신 부분에서 놀랐어요. 굉장히 나도 이렇게 입고 왔었어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성우분들을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배려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녹음할 때도 물론이고 저희를 많이 믿어주시고 연기를 잘할 수 있게 잘 이끌어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연기하면 리액션도 굉장히 뭔가 제작자로서 해주시는 그런 리액션도 있지만 뭔가 성우로서 연기할 맛 나게 뭔가 연기의 리액션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되게 부끄럽지만 굉장히 기분 좋게 연기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기 같이 녹음할 때도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잘했어요? 네, 결코 이게 네,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셔서 네, 아부성 발언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시팡님이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네,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소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정말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또 즐거운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게임을 통해 생긴 우픈 일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픈 일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다르마 학생이 어느 날 와서 러브 딜리버리 반주의 스토리 너무 잘 봤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기분이 너무 좋기도 하면서 뭔가 이 현실에서 이 실제 유저를 만난다는 기분이 뭔가 묘하게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그 묘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으면서도 부끄럽고 설레고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는 이런 기분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보내주시는 그런 많은 관심들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찾아보기도 하고 네, 많은 반응을 이렇게 좀 보는데 너무너무 뭔가 진심 어린 비판은 굉장히 네, 달게 받고 그리고 굉장히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네, 그런 마음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라디오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른 욕심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연기 욕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를 또 잘 하고 싶고 잘 소화해내고 싶고 그런데 전편에서와는 또 다른 그런 매력에 세상 착하고 또 청순하고 예쁘고
네, 섹시하기까지 한 그런 주의를 연기할 수 있어서 그동안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이게 마지막 녹음이라고 하니까 조금 너무 아쉬운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라떼처럼 애프터 스토리가 지금 앞에 뭐 애프터 스토리를 할 예정이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더 뭔가 정말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마음이 허전한 느낌도 많이 들고 하는데요. 네, 저는 반주의로서는 연기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앞으로 또 여러분이 질문해 주신 걸 지금 다 대답은 못 해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성우들과 같이 하게 되는 라디오가 있게 된다면 그때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온파이어 게임즈에서 올해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차기작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온파이어 게임즈 차기작에도 지금처럼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러브 딜리버리란 게임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반주희라는 캐릭터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작품에서 또 온파이어 게임즈에서 뵈면 좋겠고, 그게 안 되더라도 다른 작품에서 또 좋은 모습,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성우 이명호 그리고 온파이어 게임즈의 다른 작품도 러브 딜리버리도 계속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뿅.